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건조하고 있고요. 특히 중형선박 건조 부분에서는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는 엄청나게 크게 좀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장기 투자기 적절한 기업이었는데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일정 사이클을 좀 그리면서 움직이는 흐름, 구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올라가는 기간을 보시면요, 자, 1년, 반년, 반년, 그래서 여기도 반년, 1년, 반년,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년에서 1년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많이 떨어졌을 때 잘 이 기회를 포착을 하셔서 올라가는 구간을 잘 먹고 나오시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으로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전고점 11만 7,500원 찍고서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7만 3,800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이 싼 건가요?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입해도 될지,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고요. 특히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도 좀 팔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관이 보시면은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뭐 한 8거래일 정도 계속 팔고 있고, 이제 외국인은 이제 그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들어오긴 했어요. 최근 거래일에는 좀 들어오긴 했고, 개인이 조금 던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까지도 개인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 흐름은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요,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평소에 막 계속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안정적이다가 한 번씩 튀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튀어요. 쭉 한 자릿수 유지하다가 한 번씩 또 올라와요. 이렇게 한 번씩 튀다가, 또 최근에 보시면 지금 두 자릿수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막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쨌든 비중이 올라온 거는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주가에 상승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2조 4천, 2조 4천, 2조 9천, 2조 7천, 조금씩 올라가면서 횡보합니다. 그러다 2조 8천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횡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죠. 3조 7천, 그리고 올해 좀 더 올라가면서 4조 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좀 횡보했지만 최근에 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은 이제 1,700, 900, 300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합니다.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1,000,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1,300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기 순이익도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흑자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부채 비율 보시면 250, 40, 40, 50, 70, 90. 그래서 과거엔 좀 높았지만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100 언더로 내려오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부채는 크게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ROE 보시면 20, 과거에 굉장히 좋았네요. 그러다가 3, 2, 역성장합니다. 쭉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았죠.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다시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면서 5까지 좀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5면은 조금 아쉬운 성적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EPS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ROE와 같은 흐름이고, 이제 동사 배당은 과거에 했다가 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못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하기 때문에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배당이 크진 않아요. 563원이고요. 이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0.76% 죄송해요. 0.76%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은 아주 크게는 기대하지 말고 소소한 용돈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ER은 24.64배, PBR은 1.27배인데, 자, 조선주에서는 제가 PER, PBR은 크게 개의치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배를 건조하는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후회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는 대부분 다 고평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해 4분기 얘기인데요.
매출은 1조 이제 조금 넘겼고 영업 손실은 649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제 최근에 공시가 나왔어요. 이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16.1% 증가를 했지만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하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센서스인 199억 원 대비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하회한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왔고요. 어쨌든 아쉬운 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저가 수주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실적 우상향 기조는 여전히 변함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 중 우리가 다행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당장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나아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4분기 확인됐던 이 비수익 호선 위주 건조가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안 좋았지만 상반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들 거다, 이런 내용이고, 저성가 선박들이 차례대로 인도가 되고요, 동일 선형 컨테이너선의 반복 건조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익성은 분기를 거듭할수록 개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후반기 후반으로 쭉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대체로 2021년 상반기까지 수주한 선박들의 성과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를 건조하는데 2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2021년 상반기에 수주를 한 거는 당연히 올해 상반기에 이제 건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성과가 낮았기 때문에 어쨌든 비수익,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익 호선 위주의 건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제가 인상으로 인한 건조 예정 원가 조정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해당 선박들의 건조 마진은 없거나 적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쉬울 수밖에 없고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 전체 건조 물량 중에 70%가 이런 선박이고, 환율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저가 호선에 설정한 이 공사 손실 충당금 118억 원까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 적자를 보인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분기 조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전체 건조 선박에서 비수익 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부터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익 호선이 빠르게 이제 빠져나가고 우리가 이제 수익성이 나는 이제 일감들을 계속해서 좀 들어오면 좋겠죠.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선을 건조하는 조선사에 비해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부진은 장기적이지 않다,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어쨌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긍정적인 전망이고요. 주력 선종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연초 이후 5척을 수주를 하면서 수익성 있는 일감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성가 호선 인도 이후에 수익성 개선 구간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참고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가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인 지금 당장의 내용은 굉장히 악재들이 많고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내용들이 이제 지금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후반부까지 좀 가면서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진입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괜찮은 구간인데 뭐 급하신 게 아니라면 조금 더 눌릴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아직은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열려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고 만약에 7만원 한 초반까지 7만원까지 내려온다면 요때 좀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다만 항상 말씀드리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7만원 안 오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뭐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뭐 급하신 게 아니라면 7만원 기다려보고 안 오면 그냥 놓아주면 돼요. 다른 종목 보면 되고, 우리 볼 종목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수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 자, 그리고 이제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지금 걱정이 좀 있으실 텐데,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불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좋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최악일 때 업황이 좀 반등될 것이 이제 재료가 나와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그때 들어가시는 걸 항상 가치 투자에서는 기본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말이 샜는데 이렇게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쨌든 어디까지 맞춰주셔야 되냐면
자,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그러니까 8만원대 맞춰주시면 베스트고, 혹시라도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솔직히 8만원대까지 맞추기 좀 빡세거든요. 예. 왜냐면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사실 8만원대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9만원, 적어도 9만원 초반대까지는 좀 맞춰주셔야지 탈출기에 충분히 좀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단 관리 좀 해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신규 진입해서 들어가실 분들, 혹시나 아니면 과거에 좀 요 레벨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좀 이제 앞으로 날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요, 어디까지 보시냐면 목표 주가는, 자, 제가 1차는 85,000원 드릴게요. 자, 1차적으로는 85,000원까지 보시고, 요때 이제 업황이 괜찮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기업에 문제 없고 업황에 문제 없고, 업황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수주죠. 그 다음 수주. 그래서 수주도 잘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일부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10만원. 네, 최종은 10만원 목표 주가 드릴게요. 그래서 1차 85,000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비중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반, 그 다음에 여기서 반 하셔도 되고, 뭐 나는 3분할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30, 그 다음에 9만원 초반에서 30, 그리고 10만원에서 40% 이렇게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라도 얼마든지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업황이 좀 꺾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좀 악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바로 다 일괄 익절 하셔야 돼. 익절 바로 하셔야 돼요. 다. 예, 물량 다 던져서 익절하시고 절대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